너무 재밌죠. 네이트 코미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재밌는 맥북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재밌는 거 다 들으셨고요.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요일날 시간을 내셨는데 그 이득이 될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를 마음을 먹는 데까지 사람 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되게 돈 벌고 싶은 걸 찾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코진을 딱 만났을 때 결심을 하고 액션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안 그래요?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오시게 되면 DISC라는 걸 해요. 이게 유형 분석이에요, 사람이. 저는 D거든요. D타입은 뭐냐면 주도적이고 직선적인 과. 이런 과들은 행동이 되게 빨라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장님, DISC를 분석하면 이 사람이 크로징하는 것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장님이나 사장님이 S나 C잖아요. 오늘 결정이 안 나요. 진짜예요. 이게 굉장히 리피팅에 중요해요. 사장님 만약에 S잖아요. S면은 이분에게 아미코젠을 전달한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관계로 가야 돼요. 날 믿고 신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C잖아요. 이분한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오늘 정보가 필요해요. 신문 정보라던가 또는 온라인 정보, 유튜브 이렇게 정보를 주셔야 돼요. C라고 하는 타입은 분석가거든요.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아요. I는요. I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을 듣는 걸 힘들어해요. I는 서우사장님 강의 되게 좋아해. 막 배꼽 잡고 웃다가 보면 카드를 내놔. 그런 게 I 타입이에요. 진짜. 근데 D 타입은 뭐냐면 저 같은 과예요. 그냥 명확한 거 좋아하고요. 일단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면 액션이 바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의 액션은 빠른데 뭐는 문제냐면 관계나 이런 게 좀 문제예요. 왜냐면 일중심이에요. 얘가 되게 힘들 때 그럼 패스야 그냥. 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D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네 가지 타입에 대한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할 때 어떻게 클로징을 하는지도 나오고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나한테 그냥 친했다고만 생각해. 아니 친한 거랑 이거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친하면 차라리 그냥 콜라겐 먹을래? 나한테 소비해 줄래? 차라리 이러거나. 친한 거랑은 다르게 이 사람한테 사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크로징을 할 거냐는 건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분석이 되고 그거에 맞춤이라고 리크루팅도 맞춤형이잖아 우리가 지금. 리크루팅도 맞춤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말하는 단어도 다 틀려야 돼요. DISC에 따라서. D형한테 야 조금 소비하면 50만 원 벌 수 있다. 그럼 D형은 듣지도 않아요 사장님. D형은요 야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D형한테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선점 사업 하잖아. 그러면은 네가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 1,000만 월 1,000이 아니라 월 1억도 될 수 있어. 막 이런 말에 굉장히 동기부여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다 다르고요. 돈을 버는 것도 다 달라요.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세미나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배워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접촉되어 있느냐. 스폰서 또는 시스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정말 들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DISC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는 달라졌냐면 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DISC를 아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한 대처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들유들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씨름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사실은 네트워크 제가 31, 2 때 아메이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극한 D예요. 우리가 유형 분석을 할 때 29개 조항을 검사하는데 27개인가? 29개인데요. 올드요. 올드. 이런 사람 진짜 네트워크 힘들어요.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내 거만 보고 막 가는 거거든요. 보스 기질은 있지. 근데 네트워크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성공을 못하는지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얘는 왜 못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저랑 되게 비슷한 과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DISC라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유형은 퍼센트로 따져도 25%네. 근데 20%도 안 돼요, 사람이 D타입이. 10%인가 5%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고집하면 다른 90%는 뭐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남이 이해 안 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실패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미코진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는 DISC를 이해했던 게 가장 커요, 사장님. 그러면 이제 누구를 떠올리면 타입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타입들이.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리크루팅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가이드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관계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돈을 버는 속도도 다 달라요. 돈의 욕구도 다 다르고 돈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벌고 싶은 액수도 다 달라요. 사장님이 220 패키지를 결제하면서 얼마 벌고 싶으셨어요? 지원 사장 얼마 딱 결제하면서? 월천. 저희가 지금 230만 원의 사업자 패키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네트워크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 또는 1, 20만 원 벌고 싶어, 아니면 안 벌어도 돼, 이러면 당연히 소비자로 들어오겠지. 소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패키지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패키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요일날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냈어. 전 지금 세종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낸 거예요. 그 이유는 왜요? 여기서 굉장히 큰 돈을 벌려고 저는 하는 거잖아요. 저는 220만 원 딱 내면서 한 달에 5천만 원을 꿈꾼 사람이거든요. 패키지를 구매하면서. 사람이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220을 결제를 하면서 얼마를 벌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가 움직이는 반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사장님들이 결제를 신규들 시작하신 사장님은 220이라는 패키지가 여러분에게 맞춤형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줄 거래요. 아까 신제품도 얘기했지만 나오는 모든 신제품을 다 하실 수, 다 다룰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다 먹일 수도 있어요. 그다 사장님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얼마까지 벌어요, 레전드가? 월 5억까지 벌 수 있어요, 사장님.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추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거의 5억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레전드가. 이것까지 벌 수 있는 권한은 어쨌든 다 가지신 거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5억까지 벌 수 있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까지 벌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작정도 틀려. 뽑아내는 사람도 틀려. 만나야 되는 대상도 틀린 거예요, 사장님이. 돈을 어떻게 벌려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걸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보상 플랜은 어떻게 분포가 되는 거냐면 일단 사장님들이 1, 2, 3대에 대한 형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면 1대거든요. 그리고 1대에 의해서 누군가가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2대고 나의 2대 파트너가 누군가를 추천하게 되면 3대예요. 1, 2, 3대는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다시 누굴 추천하겠죠. 그럼 다시 1대예요. 이쪽 라인도 있는 거예요. 두 라인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추천해요. 그러면 1대예요. 이 1대가 누구 추천해요? 2대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 라인에는요. 대수가 막 겹치게 돼 있어요. 사장님. 어쨌든 내 기준에 중요한 건 뭐다? 1대, 2대, 3대 정도를 포진시켜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 몇 명 추천해야 돼요? A, B는 해야 되잖아. 좌우에 한 명씩을 추천해야 이 1대가 누군가를 뽑으면 2대가 되고 2대가 누군가를 뽑으면 3대가 돼서 자연스럽게 1, 2, 3대가 퍼지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1, 2, 3대가 퍼졌다. 그 다음부터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되느냐? 1대라는 사람이 소비하겠죠. 그럼 매출이라는 게 생기죠. 이 매출에 대해서 CV라는 점수가 50% 정도 잡혀요. 즉 1대가 10만 원을 소비하게 되면 5만 점이라는 점수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비 몇 프로가 들어온다? 나한테 10%가 들어온다. 2대 거에 대해서 몇 프로 들어온다? 1% 들어온다. 3대 건 몇 프로 들어온다? 1%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네트워크 속에 1, 2, 3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받는 돈들이 다 달라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일대가 2명이면 이분들이 소비할 때마다 10%고 일대가 10명이면 10명이 소비할 때마다 10%니까 어떻게 포진되었고 나의 1, 2, 3대의 사람들이 몇 명이고 얼마씩을 소비하냐에 따라서 10%, 1%, 1%를 매달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초대 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평생 지속적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제가 해봤을 때도 지속성이 강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메코젠 퍼시픽이 하고 있는 건 맞춤형이에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설득력도 있지만 설득되어져서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맞춰진 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내가 맞춰진 걸 썼어. 내 DNA에 맞춰진 것. 근데 다른 화장품을 써야 돼. 이 다른 화장품은 나한테 맞을지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불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 사장님. 근데 내가 맞춘 걸 쓰고 나서는 다른 거로 바뀌기가 어렵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1대, 2대, 3대들이 여러 명 포지션 됐을 텐데 이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을 쓰게 되니까 놓치지 않는다고. 그냥 평생 사장님들의 고객이야. 그럼 이들이 평생 쓸 때마다 10%, 1%, 1%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일단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 2, 3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뭘 해요? 일을 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대 또는 뭐 여기로도 뻗어가고 여기로도 뻗어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입되어 들어올 건데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매출과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매출을 15일 간격으로 합산해요. 이 좌우 라인의 매출 합산의 1, 2, 3대적 제한이 아니라 무한 대수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매출은 저한테 다 합산되는 거예요. 사장님들에 의해서 어디로 뻗든 글로벌로 뻗든 몇 단계로 뻗든 상관없이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의 매출이 15일 간격으로 합산된다. 이렇게 합산돼요. 누구나에게. 이랬을 때 매출이 많은 쪽을 대실적이라고 하고 매출이 적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을 이렇게 잘라요. 1대1 차감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차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일으킨 매출 전체죠. 내가 일으킨 매출 전체인데 이 중에 소실적과 같은 값이 되는 요만큼을 전체 매출에서 뺀다는 뜻이에요. 차감이라는 건. 차감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소실적의 값의 12%를 제가 얻는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게 매출에 대한 커미션이에요. 이거는 나의 바이너리 총 매출에 대한 커미션. 어떻게 한다? 왼쪽 오른쪽을 15일 간격으로 합한다. 소실적 기준으로 1대1 차감을 해서 소실적 12%를 나에게 준다. 이게 커미션 지급이에요. 이 1, 2, 3대의 10%, 1%, 1%는 추천한 사람들의 소비에 대해서 받는 소개비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좌우 네트워크의 총 매출이 합산되면서 받는 커미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나의 일대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를. 내가 한 것처럼. 그럼 나의 일대가 15일 간격으로 뭘 받아요? 커미션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사장님? 이렇게 나의 일대가 커미션을 받게 되면 나한테 몇 프로 들어온다? 50%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일대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 소비의 10%지만 일대가 사업을 해서 커미션이 발생하면 50%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대가 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돈이 돼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나의 일대가 이 일을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매출이 오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건 뭐예요? 소비, 판매로 수천만 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각각의 우리가 이 패키지 구매하는 사람들이 패키지를 구매하고 각자 소비하고 하는 것들의 매출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펼쳐가도록 해서 이 사람이 소득이 되게 하면 나한테 50%가 온다. 이제 이거부터가 사업이에요.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 본격 게임을 가셔야 돼요. 본격 게임을 가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1, 2, 3대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1, 2, 3대가 그럼 뭘 해야 돼요? 좌우를 추천해서 브론즈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야
사장님들의 1, 2, 3대가 수입이 되고 그게 사장님들의 수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월소득 100, 200은 정말 저희는 굉장히 쉽거든요. 진짜 쉬워요, 사장님.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 이분들을 사업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분들이 이 자리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사업을 알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사업을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업을 계획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들 뭐해? 제품 쓰는 거죠. 그럼 뭐야 우리는? 소비자예요. 사장님들의 1, 2, 3대가 있는데 그들이 그냥 소비자인 거라고. 패키지를 구매했다고 다 사업자일까요? 아니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패키지라는 거는 가장 싼 가격으로 SP 자격을 주는 거지 패키지를 구매했다고 해서 다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 2, 3대를 사업자로 이끌어내는 거고요. 누구는 1, 2, 3대가 존재하지만 소비자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으로 어떤 돈을 벌고 이 아미코젠 퍼시픽이 얼마나 사업의 기회가 큰지 이게 자꾸 안 들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다이어트만 하고 콜라겐만 맛있다고 하고 이런 거지. 안타깝잖아요. 왜 똑같은 자본을 투자했어. 저도 22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사업이 될 거라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요 사장님 한 번에 오지 않아요. 매일 여기를 오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아미코젠 처음 듣고 사인하는 일주일을 매일 출근했어요, 사장님. 매일 출근해서 뭐 했겠어? 매일 듣는 거야. 그러면 희한하게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그 다음 번 들을 때 다르고 그 다음 번 들을 때 달라요. 네트워크를 잘 하시는 비결은 교육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사장님. 듣다 보면은요 느끼는 게 있다니까. 아 이거 될 수밖에 없겠다고 뭔가 필이 확 꽂혀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우물쭈물거렸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팍 들어. 그러면서 내가 빨리 해야겠다 막 누군가한테 빨리 말하고 빨리 들어오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아 내가 너무 남한테 비굴하게 구걸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네가 돈 벌게 하는 건데 내가 왜 비굴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 내 생각이 확 바뀌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얘에게 권유하는 거는 같이 돈 벌자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 어때요? 심플하고 세게 나가는 거야. 야 빨리 사인해 이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려면 계속 이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변해하고 확장될지에 대한 것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1, 2, 3대를 어떻게 깨워서 어떻게 일을 시킬 거냐 이거가 아마 사인한 사장님들의 관건일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는 내가 추천한 모든 일대를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진짜 레전드 될 거예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뽑은 사람들은 다 대단했냐고? 아니에요, 사장님. 저 시크릿 했다가 온 파트너 중에요, 사장님. 3년, 4년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안 된 파트너도 저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그런데 오면서 제가 작정을 했죠. 내 일대들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매일 소통하고. 매일. 아마 제 일대들이 힘들 거예요. 저 매일 소통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제 다이아몬드 파트너한테 얘기했어요. 지난달 리크루팅 하셨냐고. 다이아몬드 리크루팅 안 해, 왜? 전 그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일대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 본 비전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는 계속 가이드하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사장님. 그러면 내가 내 일대인데 이 사람이 사업자면 오거나 안 오거나 그냥 냅둬. 그 사람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나를 믿고 사인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돈 벌게 한다야. 이건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공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돈 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불편해야 돼. 오늘 같은 날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저는 입시학원 했거든요, 사장님. 23년 동안. 전 단 하루도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어요, 입시학원을 하면서. 솔직히 오늘 제일 한가해요, 제가. 아침 내내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혼자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아미코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 지금 가장 여유로워요, 사장님. 저 입시학원 할 때도 주말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아이는 주말에 학교에 안 가지고 얘를 얻다가 맡겨야 되는 거죠.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맡기고 언니네 맡기고 저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23년을. 근데 이제서야 편안해지는 거야. 다 이제서야.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건 힘들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대가 돈을 벌고 싶은지에 대해서 맨날 물어봐. 맨날 물어봐요. 무슨 막 걱정이 있죠. 그거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 아니에요.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하게 마음 먹어야죠. 일을 하겠다고. 그거야. 계속 그걸 이끌어내는 거야, 사람이. 근데 그걸 이끌어내다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으로 포기해요. 뭐라고 표기해요? 아, 이는 소비자야 라고 마음을 내려놔요. 그러면 관계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끌 만큼 이끌어보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욕심만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얼마를 벌겠다는 욕심이 있고 그걸 행동을 할 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럼 생각해. 아, 욕심만 있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구나. 욕심만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 변화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은 내 마음을 내려놔요. 아, 소비자야 이렇게. 저희 일대 중에서 소비자 많습니다. 내려놓은 거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더라고 내가. 그건 내 또 욕심이더라고. 관계가 힘들어지죠. 일대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익을 받도록 만들면 50%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대도 할 거란 말이에요. 2대도. 그럼 2대도 커미션이 생겨요. 저에게 몇 프로 온다? 30% 온다. 3대가 비즈니스를 해요. 3대가 커미션이 생기면 저한테 몇 프로 온다? 20% 온다. 엄청난 돈이 될 거예요, 사장님. 더도 욕심 말고 좌우에 1, 2, 3이면 딱 6명이네요. 6명의 직급에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장님들의 돈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우리가 추천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일대를. 자꾸 일대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 소비자로 남을 놈일 수도 있거든. 얘가 소비자로 남을 놈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거야. 해보고 가이드하고 안내해보고 가리켜보고. 그런데도 그냥 예쁨을 접어. 난 그냥 소비자로 남을래고 편안한 관계로 소비를 해. 그리고 얘가 소비할 때마다 10%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1대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떻게 액션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좌우라인을. 그럼 나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직급을 보내기 위해서 뛰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 커미션이 발생하면서 나한테 50%가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추천이라고 하는 거를 딱 사업자, 물론 만약에 저같이 아예 목표의식에 추천하고 막 한 달에 5천만 원 벌겠다는 사람을 추천하면 저를 도우시면 돼요. 사장님이 뽑아낸 사람 중에 아예 그런 사람 하나 딱 추천하셨잖아요. 그 사람만 도우세요. 그럼 돼요. 그럼 무조건 돈을 벌어요. 근데 뽑았어, 내가. 뽑았는데 그냥 소비자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뽑아서 너. 또 가이드 해봐. 근데 얘가 사업하려면 아예 생각이 없어. 또 뽑아. 이렇게 되니까 개인 추천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계속 뽑아봐요, 사장님. 어떤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열정적으로 이곳에서 월 1천만 원을 벌겠다고 뛰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듬성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뽑은 사람에게서 안 나오고 이 사람이 추천한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1, 2, 3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보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돕는다는 거는 사장님 꼭 미팅 있으니까 와주세요 해서 가서 브리핑만 하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잘 못하는 게 딱 그런 거지 않나?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있는데 나한테 미팅 약속을 안 해 이러면 내가 할 일이 없죠. 요건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미팅을 잡아서 브리핑하는 게 뭐 힘들어? 그건 하나도 안 힘든 거야, 사장님. 뭐가 문제지? 패키지를 구매하고 하나의 자리를 잡고 대실적이 잔뜩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얘를 만나는 게 돕는 거예요. 그 만나봐야죠. 왜 안 하는지. 그러면 대부분 뭔지 아세요? 몇 사람한테 말을 했더니 시큰둥한 거야, 그쪽의 반응이. 그랬을 때 잠자. 대부분은 그래.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 자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흐지부지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말했는지. 방법의 문제가 많아요. 내가 말을 다 한 건지 뭔지 어떻게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어떻게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면 남들이 이 사람 말을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야 돼, 사장님. 네가 말하면 마이너스야.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네가 말하고 돌아다녀봐야 남들이 네 말 안 믿는다. 몇 개 다단계 다 돌아다녔고 돈 번 거 한 번도 없고 비주얼도 아니야. 자기 관리도 안 했고 그동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막 빅비즈니스라고 선점하자 돈 나한테 230 이러면 누가 하겠어? 안 하지. 이런 경우가 제일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딱 나와. 그걸 가이드 해줘야 돼. 그럴 경우에 되게 어려워. 그게 제일 케이스가 어려워. 그런 케이스는 스폰서가 붙어서 미팅을 같이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아니면 이분이 초대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아니면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을 리크루팅해야 돼요. 이해해요? 친하지 않은 사람을 리크루팅해야 돼요. 어쩌면 기브앤테이크거든. 얘가 누군가의 도움을 줬던 사람 위주로 초대를 해보던가. 하여튼 이 스폰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파트너의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 어프로치할 건가를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파트너들이 그냥 다 끌고만 왔으면 좋겠죠. 그게 되냐고요. 끌고 올 힘이 없는데. 파트너가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 그럼 저는 핸드폰에 사람 몇 명 있냐고 말해봐요. 100명이 뭐야? 1000명대는 다 있으실걸요, 아마 요즘 세상에. 그 사람들 속에서 명단을 어떻게 추스려서 누구에게로 접근할 건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걸 도와주는 게 여러분의 스폰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명단이 나오게 되어 있고 미팅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공유 하나도 없이 그냥 주변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인데 사람들이 그냥 유전자 검사가 이때는데 이렇게만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 차라리 여자는 좀 나아. 여자들은 다이어트라도 가잖아요. 여자들은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살이 딱 빠지면 너 뭐 했니? 딱 이래 그냥 단순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누굴 미팅했거든요. 우리가 만난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만에 딱 만나게 둘이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나는 그한테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 얘기 나눴다? 그 말 한마디에 서로 그냥 사인을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단순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니까 디톡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 빼셔야 되는 거예요. 예뻐져야 돼요. 반응이 딱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사인이야. 사업 설명이 필요 없어. 일단 디톡스부터 하고 보자. 이렇게 해야지. 살 빼야 되겠다. 얘. 돈도 오는데. 이러면 끝나거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에서 다시 피드백 해보세요. 사장님. 리크루팅이 안 되고 있다면 너무 사장님 방식으로만 하는 거야. 내 스타일로만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골라내는 명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걸 상담하세요. 스폰서라고 하는 게 끌고 다니면서 프리젠테이션 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프리젠테이션은요. 관심만 가지면 여기도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폰서와는 그런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저한테 그런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맨날 잡아놓고 어디 와서 설명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유튜브를 틀어놓지? 똑같잖아. 유튜브를 틀어놓지 그러면?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설명을 할 때 사장님 사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건 나의 설명이 아니에요. 초대한 사람의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오픈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귀 딱 닫은 사람한테는 사인 안 나오는 거고요. 귀가 열려 있으면은요. 사장님이 해도 다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로 사인 나오진 않습니다. 필드에서는. 여기는 들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쓰잖아요. 승산의 가능성에 서 본사 오면 많은 거가 이유가 뭐냐면 데리고 온다라는 건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걸어오는 거거든. 그리고 강사도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필드는 왜 자꾸 안 돼요? 사장님들이 관심을 유발하지 않은 상태로 끌고 가니까 누가 갖다 대도 소용없어. 그 사람이 크라운이 뭔 줄 알겠어. 내가 월 8천만 원 벌면 잘난 척하네 이 얘기나 할 거고. 너는 다단계 했었으니까 잘 벌겠지 이 생각만 한다니까. 진짜야 사장님. 그러니까 각각의 사장님들의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어떻게 공감을 많이 했냐.
이 사람들을 뭔가 딱 잡아 끌어야 되는데 그 강력함의 비전과 보상 플레이 이럴 때 스폰서가 쓰이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다 초대하는 거.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 그들을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있고 후속 관리하고 있는지를 상담하세요. 그 상담이 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사장님. 네트워크를 해도 똑같은 거야. 시크릿에서 아미코젠으로 바꿨지 하는 방법이 똑같네. 그러면 어떻게 직급이 더 올라가요? 방법이 바뀌어야지. 네트워커로서 내가 하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사장님. 어프로치 하는 거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든 팔로우업 하는 거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그럼 옛날에 팩결제 했던 사람을 아미코젠으로 팩결제 바꾼 거밖에 없네? 그럼 팩결제 딱 바꾸고 나니까 명단 똑 떨어지고 직급도 하나도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 오류예요, 사장님. 사람들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왔을 때가 딱 한 달짜리야, 그게. 저쪽에서 사인했던 사람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사인 싹 받고 나면 그 다음 딱 끝이에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끌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 단계를 못하는 거야. 어프로치, 프레젠테이션, 팔로우 이 세 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인맥 가지고 카드만 긁고 그 다음 끝! 이러면 네트워크의 큰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내 기술이 늘었나를 판단해 보셔야 네트워크 했던 분들은 세 가지에 대한 게 늘었냐고. 시크릿 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스폰서가 했는데 아미코젠을 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스폰서가 하는 거 아닌지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사인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팔로우업을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지 뭘 판단을 해보세요.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했나. 그게 성장하지 않으면 네트워커로 다이아몬드는 어려운 거잖아, 사장님. 사실은 그 부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볼 때. 명단에 달려 사장님이 살 사람이 없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변화하고 시도해야 돼. 그걸 하세요. 우리부터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수익은요. 좌우 라인을 파생시켜 가는 거대로 수입을 받을 거고 1, 2, 3대가 버는 돈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뽑은 1대를 통해서 2대를 소개받고 3대를 소개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성장시켜낼 거고 그 과정에 스폰서와의 조인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은 일단 내 일대들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 일대들이 사업성이 있나, 사업을 좀 해보려고 시간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 근데 그들이 그게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아, 이들은 뭐야? 소비자야 라고. 그리고 그들이 뻗은 2대에 대한 또는 그들이 뻗은 3대에 대한 점검을 해보세요. 그 중에 딱 잡아요. 누굴 잡아요? 브론즈가 될 사람은. 이 비즈니스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내가 1, 2개월 시간이 갔으니 이쪽에 쭉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얘가 1대였고 2대였고 3대였든 뭐 여기서도 뻗어갈 거고 또는 뭐 이쪽으로도 뻗을 거고 사람들이 쭉 있을 거예요. 뭘 하셔야 되냐면 사업을 할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왼쪽 라인을 쭉 통틀어서 라인을 쫙 훑어가지고 뭘 보냐 가장 액티브에서 이번 달에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을 초점을 맞추세요. 저도 그걸 맞추고 있는 거. 이쪽 갈래 다 쫙 보세요. 그 중에서 어디를 보는 게 좋냐 하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끌어낸다라고 뎁스 라인으로 앵커라고 생각하는 라인을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가장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는 여기 제일 많은데 여기는 아무리 액션할 사람이 없어. 액션할 사람을 보니까 여기에 있네? 그러면 나의 앵커는 일로 꺾이는 거예요, 사장님. 내가 중심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이 꺾인다고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줄기장치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오면 사람들을 보잖아요. 나의 파트너들 중에 가장 액션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쭉 아래쪽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래쪽에서 찾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찾아봐야 여기 브론즈 돼봐야 저 로얄밖에 안 됩니다, 사장님. 가장 깊은 곳에서 찾으세요. 가장 깊게 내려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찾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몇 대이든 상관없어요. 몇 대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을 브론즈로 만드는 거에 집중하세요. 이번 달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가장 아래쪽으로 포지션된 그 누군가랑 딱 그 사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아, 액션 하겠어. 선생님 이번 달에 브론즈 갑시다. 근데 이번 달 한 달에 브론즈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15일로 끊으세요. 그래야 뒤에 실버까지 갑니다. 15일로 끊어서 15일 이내에 브론즈 되게 갑시다 라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찾아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이 사람을 찾아내면 이 사람의 명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네트워크를 했었나, 주위에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엄마들은 누가 있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쫙 뽑아. 뽑으면 팩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그냥 훅 나와버리거든. 한번 해보세요. 명단도 같이 뽑는 거야, 스폰서랑.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브론즈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작용은 이쪽을 뻗고 있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의 목표는 무조건 실버로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장님. 왜요? 한쪽에서 볼륨이 훅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브론즈만 돼도 5개, 한 사람이 로얄만 돼도 8개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를 직접 도우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쪽을 책임지게 해요. 내가 이쪽으로의 개수 8개는 무조건 뽑아낼 테니 당신 이쪽으로 8개에서 실버 하시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사장님? 얘를 얘가 추천한 사람이든 얘가 추천한 사람이든 얘가 추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는 가장 앵커라인이라는 걸 잡아서 거기 가장 깊숙한 곳에 사업자를 찾아내고 그를 직급 보내는 일에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야만 한다고. 그러면 이걸 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안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뭘 하는 거야? 동시에 소실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이거 여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냥 나는 인식하라니까 소비자라고. 근데 누군가는 이쪽이 뛰기 때문에 이쪽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브론즈로 가게 돼 있는 거고. 이쪽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뭐 하겠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밑에를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를 움직이면 이들이 소를 하면서 직급을 가도록 돼 있거든. 이런 개념에 있어서 한쪽은 스폰서 혼자 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조건 왼쪽 오른쪽 같이 포진시켜야 되고요. 누굴 내가 잡아서 직급을 보내냐는 거야. 스폰서 입장에서. 그럴 때 가장 깊은 곳에 액션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서 내가 여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그걸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에 집중해서 동반 성장을 하는 거야. 선생님들 톡방에 보셔도 알겠지만 한 대에서 직급이 탁 터지게 되면 어떻든가요? 브론즈, 로얄, 실버 막 줄줄이죠. 마치 고구마 줄기 큰 애들. 이게 그런 원리예요, 선생님.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브론즈 되면 브론즈, 로얄 쫙 올라. 모두가 다 승급할 수 있다고. 모두가 다.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한 달 동안. 그래야 전체가 다 승급을 하면서 자기가 다이아몬드 가는 거예요, 사장님. 막연하게 내가 실버를 해. 그럼 내가 도대체 8개, 16개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16개, 8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번 달에 플래티넘을 갈 건데 가장 깊은 곳에 누군가 한 명을 딱 잡아서 일단 15일 이내에 브론즈를 보내셔야 그걸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실적으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너리는 이 절묘함이 이 팀워크가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 팀워크에 안 맞는 팀이 계속 문제를 겪을 거야, 앞으로 아마. 이게 우리가 이번 달에 이런 작전을 간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이 사람의 직급을 내가 만들고 그걸 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소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스폰서가 아래 볼륨을 확 올릴 때 전 모든 사람들이 소실적을 하면서 동시에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한 달에 크라운을 가겠어요, 사장님? 어떻게 혼자서 리크루팅 해가지고 160명대 크라운을 한쪽 라인에 만들어냈겠냐고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작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걸 세우셔야 돼, 팀이. 누구를 불시로 작용을 해서 과연 누구를 브론즈를 만드는 것을 전체 팀의 씨앗으로 둘 거냐.